오늘 분석할 경기는 12월 26일 금요일 해외 축구, 국내 농구, 배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뉴캐슬 제츠 대 메가서입니다. 뉴캐슬 제츠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볼 점유 자체를 공격 준비 과정으로 활용하는 팀입니다. 깁스는 박스 안 마무리와 공간 이탈을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고, 로즈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전방 압박을 책임집니다. 바돌라토는 라인 사이에서 짧은 패스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 삼각 조합을 연결합니다. 볼 주변에 3-4명을 모아 수적 우위를 만드는 구조가 반복되며 점유 이후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지는 전환 효율도 높은 편입니다. 메가서 FC는 4-4-2 포메이션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두지만 원정에서는 라인이 과하게 내려앉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카세레스의 전진 패스 능력은 분명하지만 팀 전체가 수세에 몰리면 롱볼 비중이 높아지며 공격 연결이 단조로워집니다. 이코노미디스와 란다조 역시 진영이 내려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유형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실점 이후 심리적으로 흔들리며 흐름을 되찾지 못하는 패턴이 잦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뉴캐슬 제츠가 점유와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의 심리적 우세와 지역 수적 우위 구조가 맞물리며 메가서 FC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흐름에 갇힐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내용과 흐름 모두 뉴캐슬 제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창원 LG입니다. 부산 KCC는 7연승으로 흐름 자체는 리그 최고 수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누적 피로와 전력 공백이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최준용, 장재석, 송교창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허웅까지 부상 이탈하며 가용 자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은 윤기찬의 굳은 일과 숀롱의 골밑 버팀으로 겨우 승리했고 2대2와 외곽 효율로 승부를 가져왔지만 체력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홈에서는 강하지만 로테이션 압박이 이번 경기 최대 변수입니다. 창원 LG는 3연승 흐름 속에서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장악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레이가 골밑에서 리바운드와 수비를 책임지고 타마요가 공격에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3점 성공률은 낮아도 턴오버 관리와 세컨드 찬스 억제가 뛰어나며 원정에서도 경기 운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팀 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현 감독이 주축 자원 체력 관리까지 예고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부산 KCC의 연승 흐름은 인상적이지만 주축 결장 누적과 허웅 부상까지 겹치며 체력 로테이션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창원 LG는 수비와 리바운드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 흐름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LG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신한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은 홈에서 압박 수비 강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팀입니다. 직전 우리은행전에서도 전방 압박으로 공격 전개를 끊어내며 흐름을 가져왔고 박소희는 외곽과 돌파를 병행하며 공격 템포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이지마 사키의 활동량도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김정은은 득점뿐 아니라 리바운드와 자유투로 경기 중심을 잡아주며 특히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영향력이 분명합니다.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후반 뒷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연패 흐름 속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파울 관리와 로테이션 운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이슬과 김진영이 공격과 리바운드에서 꾸준히 분전하고 있으나 주축 선수들의 파울 트러블로 인해 후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습니다. 연장전까지 끌고 가는 힘은 있지만 승부처에서 수비 선택과 마무리 판단이 흔들리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이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은행은 홈에서 압박 수비 완성도와 후반 집중력이 확실한 팀입니다. 박소희, 김정은 중심의 운영 안정감도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연패 속의 파울 관리와 로테이션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 접전으로 가더라도 승부처에서는 하나은행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OK저축은행입니다. 삼성화재는 11연패 흐름 속에서도 직전 경기에서 분명한 반등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전에서 풀세트 접전을 만들며 미일아이가 27득점,
김우진이 20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5세트 9대 14 열세 상황에서 아이의 서브를 앞세워 듀스까지 끌고 가는 집중력은 이전 경기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블로킹과 범실 관리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지만 감독 대행 체제 첫 경기에서 선수들의 투지가 살아났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홈에서는 분위기 반전 의지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현대캐피탈 원정에서 셔사웃 패배를 당하며 흐름이 꺾였습니다. 상대 서브의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2단 연결이 불안했고 공격 전개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네요. 송이채를 제외하면 확실한 득점 루트가 보이지 않았고 디미트로프와 차지완도 제한적인 출전 속에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정 4연패 흐름 속에서 리시브와 공격 템포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입니다. 삼성화재는 연패 중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공격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원정에서 리시브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보다는 접전 양상이 유력하며 삼성화재가 핸디캡 기준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5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전 GS칼텍스전에서 12세트를 내주고도 강한 서브와 수비 집중력으로 흐름을 뒤집으며 리버스 수입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3세트 이후 블로킹과 디그 성공률이 급격히 올라가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고 모마가 5세트에서만 9득점을 몰아치며 해결사 역할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타나차, 강소희, 김세빈까지 공격과 블로킹에서 고른 기여가 이어지며 전체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8연승을 기록 중으로 초반부터 강한 압박이 가능한 팀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8연패 흐름 속에서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전에서는 조이가 38득점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세트 후반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전리가 끊겼습니다. 박정아를 포함한 국내 공격 옵션에서 결정력 기복이 크고 승부처에서 범실이 늘어나는 패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6연패 중으로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리시브 안정감이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홈에서 경기 초반부터 서브와 블로킹으로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 의존도가 높고 원정 리시브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반전 요소가 제한적입니다. 경기 흐름상 도로공사의 안정적인 승리와 함께 핸디캡 기준에서도 우세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도로공사, 삼성화재, 하나은행, 창원 LG, 뉴캐슬 제츠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jojouncle.com입니다. 로그인, 광고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